안녕하세요. 사무인의 방송 시청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이 떠올라 제보해 봅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대대로 무속인 집안의 장남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신내림을 거부하여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릴 때 점점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저 역시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듣게 되었죠. 결국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 대신 어머니가 내림을 받았고 그 후로 저는 어머니가 해마다 새로 만들어주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귀신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일이 없어졌고 가위눌림도 사라지면서 나름 평범하게 지내는데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니, 방심이라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방심을 해서 한동안 부적을 놓고 다녔을 때 겪은 일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와 친구들은 매년 12월 말이 되면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사진을 찍는데요. 제가 부사관 출신이라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연말이 되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진을 꼭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찍은 모든 사진들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고 친구와 친구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전시회 겸 근사한 식사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죠. 사진은 19살 때부터 26살까지 해마다 잊지 않고 찍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5년이 지나도록 촬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들 모두 김해에 살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움직였는데 호숫가나 폐공장, 폐아파트 같은 곳도 갔습니다. 때는 2015년 말, 저는 친구 성훈이와 정민이를 불러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보통 5-6명 정도가 모이는데 다들 일이 바빠서 몇몇은 빠지게 되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문제의 그 장소인데요. 김해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는 공터였습니다. 그곳은 성훈이가 발견한 장소였는데 녀석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엄청난 작품이 하나 나올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곳에서 나름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졌고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전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신 후 푹 쉬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2016년에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저는 군 기숙사의 BQ 간부 숙소에서 지내는데요. 간부 숙소가 난방이 워낙 잘 되는 데다 제 자리가 하필 보일러 바로 옆이라서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놔도 바닥이 뜨겁고 방이 후끈후끈했습니다. 그렇게 복귀를 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꿈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 보이고 저와 친구들 사이에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잠이 깨면 시간은 항상 새벽 3시 무렵이었고 일어나 보면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오른쪽 발목만이 유독 심하게 차가운 겁니다. 마치 누군가 꽁꽁한 손으로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죠. 이상한 게 방이 워낙 뜨겁다 보니 몸의 다른 부분은 땀이 나고 있는데 유독 오른쪽 발목만이 심하게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악몽을 꾼 지 3주가 지나자 발목을 아예 못 쓰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발목은 뭔가 찌릿한 것 같으면서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제대로 걷지 못해 쩔뚝거리기도 했는데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아보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매일 악몽에 시달리다가 새벽에 잠이 깨고 걷는 곳조차 힘이 들게 되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발목이 너무 차갑고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게 내 발목이 너무 차갑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군의관한테 진료를 받아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도통 나아지진 않네.
언제부터 그랬는데? 니 최근에 어디 갔다 왔더나? 아, 엄마, 내 매년 연말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거 알지? 이번에도 복귀하기 전에 성훈이랑 정민이랑 가서 사진 찍고 왔거든. 김해에서 양산 넘어가는 어디 폐공터였는데 그 이후로 일한다. 그래? 그러면 니 그때 사진 찍은 거 원본 좀 엄마한테 보내봐라. 그런데 사진을 본 어머니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와 성훈이 사이에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발목이 아프다는 말만 했을 뿐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머니의 주궁에 전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 혼이 저에게 붙은 것 같다면서 주말에 저를 보러 부대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간부이다 보니 부모님은 아무 때나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니 엄마 가기 전까지는 잠들기 전에 옴 바리 바다리 훔바탁 이렇게 큰 소리로 3번 외치고 자라. 그럼 며칠간은 괜찮을 기다. 알았지? 그렇게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한동안은 괜찮아졌고 주말이 되자 어머니가 부대로 왔습니다. 저희 숙소와 출입이 가능한 부대 구역을 둘러본 어머니는 어느 한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쪽에서 군인 한 명 목맸지? 한 4, 5년은 됐을 낀데. 어? 아, 맞다. 내 인간하고 부대로 막 전이 왔을 때 그런 일 있었다.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옆대대 병사 한 명이 빨래 건조장에서 탄티 풀어서 그래 됐거든. 옆대대 사건이라 내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하더라고. 그렇나? 에휴, 그 일 있고 나서 그 부대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했다. 근데 이거는 간부들이랑 주임원사 정도만 아는 일인데 엄마가 어찌 아노? 왜 알기는 뭐 눈에 다 보이니까 알지. 이제 엄마는 그만 가볼게. 집에 내려가서 전화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어라잉. 그리고 그날 저녁 니 이제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괜찮아질 기다. 네가 사진 찍은 데서 붙어온 게 나쁜 귀신은 아닌데 귀신이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금마가 부대에 있는 나쁜 귀신들을 불러들인 기다. 그 중에 그 목맸다는 아도 뭐가 많이 억울한지 니를 괴롭히고 있다잉. 어? 진짜? 엄마, 내 무섭다.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그대로 해라고. 밤 12시나 동 트는 시간에 맞춰서 숙소 창문 다 닫고 커튼 쳐둔 후에 불도 다 꺼서 불빛이 없게 해라. 그 다음에 서랍이랑 옷장 있는 거는 문을 싹 다 열어두고 그릇 밑에다가 소금 깔아서 마른 쑥을 태워라. 그 향이 방 안에 가득 차면 앞만 보고 숙소 밖으로 나가서 30분 정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남은 쑥향을 몸에 묻힌 다음에 창문 열어서 환기 싹 시키라. 이렇게 하면 잡기들 다 떨어져서 니만큼은 괜찮아질 기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날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쑥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3주가 넘도록 저를 괴롭히던 악몽과 오른쪽 발목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실로 오래간만에 잠을 푹 잘 수가 있었죠. 통증이 정말 심할 때는 저도 모르게 발목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아팠는데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던 발목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저는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배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리를 정리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후배 한 명이 저를 붙잡더군요. 저 부소대장님,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그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 귀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마른 체형에 머리가 덥수룩하니 눈 가리고 있고 팔다리 엄청나게 길고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저 실은 제가 요즘 구보를 하는데 저희 폐유 보관소 앞에 작은 동상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누가 서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간부님인 줄 알고 경례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니 다음 날부터는 저랑 같이 뛰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달리다 보면 누가 가슴팍을 꾹 누르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며칠 전에는 그렇게 구보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뭐? 네가 쓰러졌다고? 네. 쓰러지기 직전에 제가 분명히 대대 앞 주도로에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제가 그 동산 위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 키 큰 사람 처음 봤다던 거기 말입니다. 와, 네 진짜가? 맞습니다. 저 그 뒤로는 무서워서 구보도 못하고 밤에 잠들면 항상 그 남자를 보는데 눈 떠보면 항상 새벽 3시쯤 됩니다. 그리고 저도 발목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제는 막 시큰시큰 아리고 찌릿한 게 진짜 죽겠습니다. 부소대장님은 어떻게 나아지셨는지 저도 제발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진짜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 저만큼은 괜찮아질 거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 후배에게 어머니가 일러준 그 방법을 알려줬고 다음날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후배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 방법대로 하면 후배도 괜찮겠지? 그래, 차츰 나아질 기다. 군부대라서 다른 것은 못하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오래된 귀신이고 달래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 의아겠노?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3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후배를 통해서 부대의 소식을 종종 듣는데 가끔 저와 후배가 겪었던 비슷한 상황으로 악몽을 꾸는 간부가 있다고 하더군요.